국민의힘 공천도 좀 여쭤볼게요. 국힘 공천이요? 네, 국힘 공천은 굉장히 조용하고 스무스하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 김현아 의원 그분은 사실 뉴스타파하고 세게 이제 그 다투던 건데 어쨌든 그 자기 그 조직에서 있던 시의원, 구의원들한테 공천원금 받은 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수 공천 못 주겠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 입장인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죠. 네. 아니, 우선 이제 김연아, 석동현 이런 분들은 대표적인 디코이입니다. 미끼. 석동현 뭐 절친 자르고 그 절친 자르고 누구 보냈어요? 주진우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태경 밀어내고 절친 예, 자르고. 예. 근데 석동현 민주평통 부의장, 사무총장. 예. 예, 이 양반은 왜 장관으로 안 가고 예. 거의 장관급에 준하는 민주평통으로 갔을까요? 갔을까? 예. 청문회가 없는 자리거든요. 예. 청문회 하면 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던 분이라고 이미 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문이 나 있었죠. 예. 예. 그러면 해운대 그분이 가서 국민적인 그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코이예요, 디코이. 예. 김연아도 마찬가지. 곧 재판 받아서 날아갈 사람이에요. 네. 넣어놨다가 잘라내도 아무 그쪽에서 힘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디코이에 조심해야 된다. 예, 라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잘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이제 왜 이쪽은 조용한가.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지금 당내에 있었으면 거기가 조용했겠어요? 그렇죠. 나경원을 그때 주저앉히지 않았으면 나경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철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쫙 엎드리게 하지 않았으면 네. 지금 조용할까요? 이미 나가거나 밟아서 노이즈 캔슬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용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역 컷오프 하나도 안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대신 현역을 돌려막기 했죠. 돌려막기 하면서 룰을 바꿉니다. 룰을 어떻게 바꿨느냐. 두 가지로 룰을 바꿔요. 하나는 하위 10%는 공천을 안 하고 네. 하위 20%인가 30%는 의정활동 이 점수를 깎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바꾼 의원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돌려막기 하면 나는 공천은 받는다라고 한 거. 이거를 지금 게임이 진행 중인데 그 룰을 바꿨어요. 대신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하위 10%를 공천을 안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것도 바꿨죠. 룰을 바꾼 거예요. 중간에 바꿨어요. 중간에 바꿨어요. 예, 게임 하던 도중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를 15%를 본인들이 좌우합니다. 15점. 네. 15점을. 예. 이재명, 홍익표가 공관위에 들어가서 예. 15점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났죠. 이재명 사천이다 뭐다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저쪽은 내놓고 하면 비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비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놓고 해요. 내놓고 해. 우리는 이 규칙에 당대표가 관여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럼 그 규칙 자체가 문제지. 언론이 그런 사각지대를 네. 그래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왜 오마이뉴스밖에 안 썼던데 네. 오마이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조폭설, 가짜뉴스의 사면 복권자들까지 국힘의 문제적 공천. 김태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맞아. 사면 복권에서 공천했다고? 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충남 당진에 단수 공천된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 작년에 사면 복권돼서 네. 단수 공천됐어요. 그다음에 충북 청주 서원 단수공천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검사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어요. 2022년 윤심 등이었고 그해 말 사면복권돼서 총선 출마합니다. 네. 김태우 그다음에 지금 심지어는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얘기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 취하하고 이번에 사면복권 받은 분들 이런 분들 뭡니까?
왜 이거 언론에서 안 떠들어요? 지금 신장식의 뉴스의 기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우리 언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언론이 불균형한 보도,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언론이 문제인 건 맞아요.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상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승복하고 굴복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줄 게 당신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돌려막으면서 이게 가능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지금 뭐 단식하고 머리 깎고 뭐 지금 또 이렇게 탈당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왜 이런다고 이게 민주당의 DNA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데. 어렵죠. 예,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예. 하나는 엘리트주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후보가 된 다음에 겪었던 예. 비주류로서의 예. 소위 이 서름과 배척과 모욕. 인정 그다음에 못해 뭐 이런. 예, 예. 아니 뭐 그때 뭐 다 뛰쳐 나갔잖아. 심지어 예.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당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매번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하지 않으면 내가 예. 선거 안 돕겠다라고 전직 두 총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비판 받아야 될 점이 있겠죠 당연히. 네. 너무 답답하다. 너는 너무 이 뭐냐 이렇게 이 좀 결단의 네. 지도력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비명도 있고 뭐 친명도 있고 뭐 반명도 있고 그럴 수 있고요. 네. 친문도 있고 뭐 비문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당내 여러 가지 정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매명 매문입니다. 매명 매문하지 말자. 적어도 네. 그 안에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즉 이재명을 팔아서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고 네. 문재인을 팔아서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안에 이게 많은 겁니까? 저는 자꾸 보여요. 자꾸 보인다. 신장식 변호사 눈에는 자꾸 보인다. 네. 매명 매문. 예, 그건 하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 알겠습니다.